게요. 저는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연호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뉴컬러에 대해서 왜 뉴컬러를 써야 하고 뉴컬러가 타사 제품들과 뭐가 틀린지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만나보시기도 하고 지금 이제 사업을 막 알아보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모든 제품을 다 바꿔도 뉴컬러 색조 제품만큼은 못 바꾸겠다. 난 이걸 꼭 써야 돼 하는 분들 분명히 만나보셨을 텐데요. 왜 이것들을 바꿔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다른지 왜 좋은지를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14년 차 메이크업 아티스트고요. 원래 청담동에서 메이크업을 시작해서 연예인 메이크업부터 신부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셀럽들이라고 하죠. 재벌 뭐 이제 사모님들부터 이런 분들 메이크업 이랑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행사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행사팀에서 메이크업 제품이 새로 나오면 신제품을 테스트 단계부터 테스트하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또 그걸로 이제 행사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피부 그리고 진짜로 저 정말 많은 메이크업 제품들을 거의 다 사실은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많이 없을 정도로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 써 보세요."라고 갖다 주고 또 제가 담당하는 연예인들이 이제 홍보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은 또 그대로 또 갖다 쓰기도 하기도 하면서 테스트 제품 때부터 시작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 왔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컨디션이나 제 건강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 제 몸이 좀 이제 많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면역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쪼끔만 아프면 면역이 계속 무너지면서 피부에 항상 트러블이 올라오는 타입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 이혜미 사장님을 인스타를 통해서 빼독을 하고 싶어서 살을 빼고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고 싶어서 만났고 사실 살은 당연히 빠졌고요. 피부가 좋아질 거란 생각은 못 했어요. 저는 늘 피부 관련된 제품을 제가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아토피가 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피부에 좋은 걸 찾을까.'를 엄청 고민하면서 늘 관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20년 가을에 찍어 놓은 사진도 타 브랜드 제품을 테스트해 보려고 제 몸에 테스트하면서 제가 좋아지려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21년 11월에는 제가 뉴스킨을 만나고 전 제품을 뉴컬러로 바꾸고 모든 제품을 파마넥스와 뉴스킨으로 바꾸고 나서 그냥 이 사진이 기억이 나 가지고 똑같이 찍어 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굴 낯빛부터가 다르죠. 이때는 진짜 비싸고 되게 좋은 에스테틱 라인들도 많이 관리를 저는 사실 제가 개인 샵을 운영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제품들을 사서 쓸 정도로 제 피부 좋아지는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좋아지지 않던 피부가 그냥 뉴스킨 제품으로 바꾸고 나니까 피부 빛 자체가 굉장히 맑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토피 같은 거나 피부가 겨울만 되면요. 손등 같은 데는 특히 저는 메이크업 제품을 테스트를 워낙 많이 하고 클렌징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손등에 대상포진 같은 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손이 이유 없이 찢어지고 갈라지던 것들도 모두 다 없어져서 사실 겨울만 되면 손을 어디 보여주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한 5-6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저도 뉴컬러는 안 썼어요. 뉴스킨 제품을 다 쓰고 기초도 바꾸고 파마넥스도 먹는데 색조 제품만은 '떨어질 거야. 뭔가 안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어서 제일 마지막에 바꾼 제품이 뉴컬러 제품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화장품은 사실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 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눈 감는 순간까지 바르고 쓰는 게 바로 화장품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화장품에 불편한 진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기사 같은 거 보시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외선 차단제나 파우더, 립밤 등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불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몸에 필요하지 나쁜 것들이 화합물들이 굉장히 체내에 축적이 돼서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고 한동안 막 이슈가 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가 브랜드별로 이름이 쫙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제품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 탈크 기반 베이비 파우더는 내년부터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탈크라는 성분이 사실 뭔지 난 잘 몰라라고 하지만 립스틱에도 탈크라는 성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파우더 타입 제품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발암 물질이에요. 그리고 중금속 마스카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내가 쓰는 마스카라, 내가 쓰는 아이라이너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기본적으로 피부에 착색이 잘 되게 만들어진 제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제품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기준치를 허용하는 기준치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마스카라 딱 한 통 쓰고 안 쓰시나요? 마스카라 보통 많이 쓰면 진짜 뭐 수십 통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내 눈과 내 피부에 계속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지만 이 뉴 컬러를 만나기 전에 한 적어도 5-6년 진짜 한 동안은 정말 중요한 날 빼고는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정말 최소한으로 했었고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 항상 눈이 충혈되고 그래서 심하게 이제 조명도 많이 보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이렇게 눈을 쓰다 보면 실명될 수도 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지 말고 조명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적도 있어서 저는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안 한 지가 꽤나 오래됐었는데 이제 뉴 컬러를 만나면서 다시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게 섀도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영상 자체가 중국에 있는 어떤 섀도우 공장,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우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니까 화장품 만들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라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홍보 영상인데 보면 장갑도 끼지 않은 손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가루들 있죠. 그 가루가 색소 가루랑 그 안에 이제 우리 피부에 잘 안착될 수 있게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분명히 중금속 성분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정말 이렇게 그냥 만들면서 어 "누구든지 화장품을 만들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화장품이 쉽게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제품을 써야 할까?'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한번 왜 뉴 컬러가 특별히 좋은지를 제가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가지고 다니는 뉴 컬러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뒤에는 그 제 소비자가 갖고 있는 그 파우치에서 꺼낸 그냥 제품들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실험을 했던 거고 그 제품들을 다 섞어서 손등에서 요렇게 섞어 보니까 제 피부에 있는 거는 쏙 흡수가 되면서 어 반대쪽에 있는 건 그대로 저렇게 검은 색깔, 회색깔이 되면서 남아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중에 타사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요. 대부분이 동물성이나 광물성 오일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식물성 오일 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 내지는 뭐 3% 이렇게 아주 소량만 쓴 다음에 "저희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탈크, 순, 납 등의 중금속을 사용을 하고 발암 물질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기준 허용치라는 게 있거든요. 제품 하나당 기준해 주는 그 허용치까지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 안전해요."라고 해도 완전하게 프리인 제품들이 별로 없는데 뉴스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식 베이
오이스 베일이 식물성 호호바 오일이거나 알로에베라, 우리 인핸서라는 젤 크림 아시죠? 그래서 알로에베라 같은 걸로 만들어지고, 또 중금속이 없고 각종 발암 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며 천연 색소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6컬러 제품 중에 인기가 많은 컬러가 단종이 되면 다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천연 색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썼던 제품이 어떤 건지, 혹시 지금 요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타사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손등에다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묻혀 놓고 막 테스트해 보시고 물티슈로 한번 싹 닦아 보시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요. 냄새 맡아 보시면 되게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6컬러 제품 몇 가지로만 이렇게 섞어서 해 보시면 나 로션 바른 것처럼 굉장히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하나도 끈적이거나 불쾌한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화장품은 우리가 진짜 요즘엔 빠르면 초등학생부터 매일 바르는 색조 메이크업 제품이,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요. 피부에 가장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진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제품, 특히 베이스 제품이죠. 그래서 베이스 제품 어떤 걸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 어떤 걸 써야 될까?라는 거에 저는 당당하게 "뉴 컬러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희 신제품이 나왔죠. 비비크림이라고. 요거 혹시 이제 써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안 써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12월 9 일에 나오거든요. 9 일에 나오시면 무조건 사서 써 보세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비비크림의 컨셉 자체가요. 메이크업하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 아니, 메이크업 후 하고 하면서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가 이 제품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일반 제품이랑 많이 다를까?' 사실 뉴스킨의 그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도 굉장히 가벼운 타입이었고 좋은 편이었는데 '비비가 좀 많이 달라질까?' 싶었는데 진짜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더라고요. 일단은 이 바이오 어댑티브 비비 플러스는 바르시면 12시간 수분 지속을 해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게도 너무 좋은데, 아까 박현미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 피 그러니까 약간 매트한 느낌인데 건조한 피부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성 피부에게도 너무 좋아요. 바르시고 나면 보통 건성 피부 라인 따로, 지성 피부 라인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 건성 피부는 바르면 12시간 수분 지속하니까 굉장히 촉촉하고요. 지성 피부한테는 이게 약간 파우더리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내 모공을 딱 막아 잡아 주면서 유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과하지 않게 내 피부를 딱 밀착해 주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빌드업 커버 포뮬러라고 해서 갱 어 지 질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한 제형이거든요. 혹시 랑콤 크림 파운데이션이나 겨울에 많이 쓰는 바비 브라운 앰플 파운데이션 써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질감은.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처음에 손에 짜면 꾸덕한 느낌인데 막상 피부에 바르면 굉장히 촉촉해지고요. 정말 가볍게 피부에 착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걸 바르고 나서 제가 좀 테스트를 이렇게 해 보니까 가장 좋았던 건,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피부톤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무겁지 않고 훨씬 더 피부가 좋아져요. 바르고 있을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고, 그럴 수 있었던 게 하이브라이트닝 파우더라고 해서 약간의 펄감이 있거든요, 은은하게. 그래서 내가 바르고 나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피부에 광채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광채가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 남성분들도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워터 레이어랑 오일 레이어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장시간 발랐을 때, 그리고 지금 같은 계절에 사실 뭘 발라도 잘 뜬다. 그리고 바르자마자 각질이 보이고 얼굴이 막 사막처럼 갈라지고 이런 경험들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 보셨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제품은 지성 피부, 건성 피부, 그리고 남성분들 모두에게 다 추천을 해 드리는 제품이고,
가지고 있는 지금 보면 이렇게 히알루로닉 스피어 콤플렉스라고 해서요. 수분을 딱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미 발효 추출물이랑 카카오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장미 발효 추출물은 보통 트러블 라인에도 많이 사용하는 추출물이거든요. 피부 진정에 굉장히 효과가 많은 제품인데 이 장미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또 카카오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톤이 굉장히 맑아지고 항산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원래 비비라는 건 바르 재생 크림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비비거든요. 그래서 이 비비는 진짜 바르고 있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제가 이제 한 며칠 동안 테스트를 해 보느라고 일부러 미스트도 안 뿌리고 아침 일찍부터 비비를 바르고 밤 늦게까지 화장을 안 지워 보고 지내 봤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의 느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이 더 좋아요. 아침에 메이크업을 딱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썼던 컬러로 했을 때는 조금 어두운데?'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보면 제 피부색에 탁 맞아지면서 컬러가 너무 예쁘게, 피부가 너무 예쁘게 뽀얗게, 근데 무겁지 않아 보이고 메이크업을 막 진하게 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비는 보통 '커버력이 떨어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커버력까지 다 갖춘 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나 파운데이션도 있고 쿠션도 있고 비비도 있고 도대체 나 뭐 발라? 나는 어떤 거 써야 돼?'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운데이션은 피부 전체의 원래 피부 톤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아까 그 섀도우 가루 보신 것처럼 그런 가루를요, 기름이랑 섞어서 액체, 고체, 크림 제형으로 만들면 액체 파운데이션, 고체 파운데이션, 크림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고, 이 파운데이션의 기본형은 지속력이랑 밀착력이 좋고 다양한 톤과 제형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제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파운데이션의 이제 단점이었던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라는 걸 이제 쿠션으로 만든 거고요. 쿠션은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형태고 그리고 촉촉하고 밀착력이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과 치료 후에 피부를 재생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비비의 단점이 다크닝이 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잿빛이 된다. 그래서 난 비비는 절대 안 써."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나 보시면 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번 비비 추천하시면 "아니야, 이건 바르고 있을수록 톤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져."라고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라인들만 써도 '나는 얼굴이 자꾸 칙칙해지는 것 같아.'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베이스 제품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여자분들이 보통 '파운데이션만 써도 톤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룩덜룩한 도화지에 베이지색 톤으로 가볍게 물감을, 수채화 물감으로 한번 딱 칠해 놓으면 그 얼룩덜룩함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그 얼룩덜룩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인데 이 메이크업 베이스는 피부 톤이나 요철, 모공, 결 등을 정리해 주고 파운데이션의 커버력과 지속력을 올려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아침에 저는 쉬머링 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건조한 피부여서. 그래서 쉬머링 크림이랑 비비 크림만 이렇게 발랐는데 커버도 진짜 잘 되고 피부가 광채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샵에서 받고 나온 그 피부 표현처럼 오늘 거의 혼자 보기 좀 아까울 정도로 연출이 잘 됐는데 요렇게 한번 써 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내가 좀 광채 피부를 원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건조한 피부다라고 하면 쉬머링 크림, 나는 쪼끔 붉은 칙칙한 톤이 고민이고 또 지성 피부이거나 깨끗하게 모공을 결 정리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무딩 크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일단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요 조합으로 한번 써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것처럼 어 슈
쉬머링 크림 쓰시고 비비 크림 써 주시고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스무딩 크림 쓰시고 비비 쓰셔도 좋고요. 그냥 파운데이션도 너무 좋은 조합이고요. 오후가 되면 약간 이제 수정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핑크바이옴 휴대용 파우치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걸로 아이 메이크업까지는 그냥 두시고 여기 턱 아랫부분만 가볍게 한번 요렇게 닦아내시고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시면 되고, 제가 또 팁 하나를 드리자면 우리가 비비 쿠션 같은 경우에는 뭐 비비나 파운데이션 이렇게 손등에 짜서 쓰시잖아요. 손등에 짜서 라텍스로 묻혀 가지고.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내가 손등에 묻히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쓰시는 쿠션에 쿠션 퍼프 빼고 이 위쪽으로 요렇게 퍼핑 하셔서 여기서 팔레트처럼 요렇게 펼쳐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쿠션이나 이런 것 쿠션이랑 뭐 파운데이션 비비 딱 하나만 쓴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쿠션은 그냥 수정용으로 좀 많이 챙기고 다니고 내가 아침에 쓰는 애들을 이렇게 한 제품을 딱 쓰는 걸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 비비 쿠션이 굉장히 꾸덕꾸덕한 크림 제형이에요. 고농축 에센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라텍스에 하면 라텍스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먹고 약간 '매트한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쓰시기 전에 라텍스에다가 미스트를 한 요렇게 2번 정도 뿌려 주세요. 요렇게 2번 뿌리고 나서 그걸로 요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진짜 촉촉하게 수분 가득한 베이스를 연출하실 수 있고 오로라 강체 베이스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요. 저희가 3 가지 컬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쉘 컬러, 리넨 컬러 그리고 어 미디어 오커 컬러라고 3 가지 컬러가 나왔고 이번에 이 미디어 오커 컬러는 그동안 내가 뉴스킨 컬러에서 "너무 밝아서 못 썼다."라고 하셨던 태닝 피부라거나 쪼끔 까무잡잡한 피부나 또 남성 피부들에게도 너무 추천을 하고요. 저는 쉘이랑 오커 컬러로 레이어드 해 가지고 오커로는 여기 이제 쉐딩 으로 하고 쉘은 또 밝은 부분에 이렇게도 사용을 해서 2 가지 이상 컬러를 갖는 것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에 저는 6 컬러 그 쿠션은 원래 23 호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 비비는 쉘을 써도 내 피부의 톤에 딱 맞기 때문에 요렇게 쓰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컬러를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신다면 베라 어플 있으시죠? 베라 어플에 쉐이드 파인더 기능이라고 해서 내 생얼 사진을 찍으면 내 톤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도 혹시 '내가 베이스랑 같이 쓴다.'라고 하시면 처음에 생얼로 한번 해 보시고 베이스를 바른 상태로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계속 베이스를 쓸 거다.' 하시면 베이스 있는 제품으로 쓰시고, '내가 베이스 안 쓰고 난 그냥 파운데이션 하나만 쓰겠다. 비비 하나만 쓰겠다.' 하신다면 생얼로 찍으셔서 그걸로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